여기서는 이제 컴퓨팅 사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인간과 컴퓨터와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좀 비교를 좀 해볼 거고요. 실제 그 컴퓨터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일들을 해왔는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토픽은 컴퓨터와 인간이 되겠습니다. 서로 여러분들 뭐 대부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오늘 뭐 메일도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실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없이는 잠시도 생활을 못할 정도로 컴퓨터에 의존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과 이 컴퓨터의 관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년간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발명품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기 보시면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밑에도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9개의 발명품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 컴퓨터와 뛸래야 컴퓨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 위에 있는 인터넷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 인터넷은 어떤 목적으로 나왔죠? 인터넷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간에 핵무기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국가는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핵전쟁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 현재의 많은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은 거의 폐허 상태가 될 겁니다. 특히나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그 초강대국이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지구상에 남아나는 건 없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그 배경에서 이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핵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서로 간에 분산해서 이렇게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서로 간에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다 두지 않고 분산해서 유지하면서 뭔가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인터넷 역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컴퓨터하고 띄워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터넷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많은 정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 스마트폰에 다 있나요? 많은 정보들은 외부 원격에 있습니다. 소위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역시 컴퓨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의 생활을 바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PC, 퍼스널 컴퓨터를 예로 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퍼스널 컴퓨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저는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PC가 생각납니다.
그 전까지 애플에서 만든 8비트 PC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 일반인들은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80년대까지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 급여를 받으면 지금은 통장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체가 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현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계산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 회사에서의 어떤 급여 계산이라든가 업무 처리의 많은 부분들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PC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회사 내에서도 많은 업무들을 개별적인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PC 사용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꼽으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바일 폰입니다. 사실 모바일 폰도 컴퓨터죠. 특히나 2007년 이후에 등장하게 된 스마트폰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도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이메일 역시 컴퓨터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메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떤 도구,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던 거고요. 자, 제 생각엔 1, 2, 3, 4는 매우 밀접하게 컴퓨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5번은 어떻죠? DNA 테스팅, 그다음에 인간 유전자 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랑? 컴퓨터랑. 자, 인간의 어떤 질병들은 질병에 의해서 인간의 DNA는 어떻게 해요?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많은 부분들 유전자 배열이 일치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과 다른 동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이렇게 DNA 배열, DNA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역시 사실은 어떻죠? 컴퓨터를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들, DNA 시퀀스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컴퓨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MRI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MRI 촬영을 합니다. 3차원 어떤 촬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하게 되면 2차원 단면 촬영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MRI를 하게 되면 이게 입체로 그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촬영된 정보들은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사실은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되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된 이 영상을 의사 선생님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컴퓨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어떤 두뇌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역시 컴퓨터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가격도 점점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의 성능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다음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발명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광섬유 역시 사실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바다 건너 이렇게 일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죠? 해저에 이게 케이블이 있습니다. 해저에 케이블. 이 케이블은 사실은 구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광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빛은 구리보다 훨씬 더 빨리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데이터 통신 역시
컴퓨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기 있는 것처럼 9번 오피스. 여러분들 뭐 워드 작업을 한다든가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든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들은 컴퓨터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컴퓨터처럼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발명품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의 다음은 실제 과거의 컴퓨터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의 컴퓨터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컴퓨터는 1957년도 영국의 작은 도시에서 재무회계, 도시의 재무회계를 위해서 도입한 컴퓨터입니다. 몇 년도에? 1957년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방 하나에 꽉 찹니다. 꽉 차고요. 그리고 이게 상업적으로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도입되어진 컴퓨터입니다. 자, 이 컴퓨터는 1957년도에 도입됐지만 사실은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냐면 1956년도에 개발을 시작해서 1년 만에 딜리버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1년 만에.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컴퓨터입니다. 자, 위에 있는 컴퓨터의 가격이 얼마냐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얘가 약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10만 달러면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1억이 넘는 컴퓨터인데요. 자, 얘는 가격이 얼마다? 5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컴퓨터가 위에 있는 컴퓨터보다 성능은 얼마만큼 좋냐면 약 32,000배가 빠릅니다. 자, 32,000배가. 어떤 게? 저장 공간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조그만 곳에,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컴퓨터의 가격들이 이렇게 저렴해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컴퓨터는 정말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편리한 삶에서 컴퓨터가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컴퓨터 없이는 뭐 사실은 떼놓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와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왼쪽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인간은 컴퓨터에 비해서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는 어떻다는 거죠? 컴퓨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일을 인간은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매우 빠르게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알고리즘대로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자, 인간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반면에 컴퓨터는 주어진 일만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펑션, 기능만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인간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메모를 하죠. 자, 그러나 컴퓨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기도 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옳은 답이 아닙니다. 자, 인간은 의외로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언제쯤 있었냐면 이게 2010 10
2017년, 자, 8년 이때쯤이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나 인수합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딥마인드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16년에 구글에서 인수를 하게 되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나 이러한 실제적인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구글이 살고요. 자, 그러면서 구글은 이 회사에게 하나의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매우 잘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바둑인데 이 바둑의 고수를 이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도록 만듭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도록 한 거죠.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얘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요. 자, 왜 바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컴퓨터의 기계학습의 주제로 선정을 했냐면 사실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인데요. 자, 바둑의 경우는 기보라고 하는 형태로 바둑의 모든 수들이 진행되어졌던 것을 다 데이터로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가 좋았던 장점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세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기사와 바둑 대국을 해서 4대 1로 이깁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2017년 자,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해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한 번 이겼는데 그 이후에는 알파고를 이긴 기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걸 왜 그러냐면 알파고 내부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 그 알파고와 같이 어떤 특수 분야의 어떤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사실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인간 상담가보다 인공지능 상담가가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상담자의 문제를 더 많이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한편 다시 한번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인간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고와 같은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사실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세돌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게임들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알파고는 바둑 외에는 들 수 없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알파고하고 오목을 두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고는 두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학습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새로운 것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은 규칙을 깨고 새로운 과학, 문학, 예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위 혁신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인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인간과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동기부여도 합니다. 자, 한편으로 보면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죠? 많은 부분들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가 더 나은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마차가 없어지면 어떤 직업이 없어졌겠죠? 없어졌겠습니까? 말을 이끄는
마부가 없어졌을 거고요. 자, 대신에 어떤 직업이 나왔냐면,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기사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직업이 나오겠어요? 아마도, 자, 자율주행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뭔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직업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파고에 대한 것을 한번 고찰하면서 인간과 컴퓨터의 특징들을 같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동의 힘을 여기 있는 것처럼 증기기관을 통해서 대체했습니다. 기계화된 거죠.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가 사용되냐면 전기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전기에너지. 그렇죠? 자, 그리고 자, 3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 도구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자와 정보 기술들이 결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대부분들 생산 현장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얘는 우리의 많은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도입되어진 기술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사물들이 다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추세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을 잠깐 볼게요. 글로벌 컴퍼니를 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젠트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전 세계 10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업들이에요. 이게 작년 기준인데요. 자, 이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나 있는 무려 몇 개? 자, 하나, 둘,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죠? 자, 글로벌 회사 중에서 다 플랫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라는 거죠. 기업들. 자, 그래서 이런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많은 부분들 우리 삶을 바꾸고 있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 발명품들 중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 최근에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과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